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걸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뭐 그런 건 이제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30분간에 걸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직접 육성,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 저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게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논란이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언론 매체들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선고형량 기준입니다. 선고형량의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죠. 원래 검찰의 구형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위증교사, 위증죄에 관한 그 형량은요, 형법에 보면 징역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5년 이하까지 구형을 할 수 있죠. 다만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선고형량의 최대치가 3년이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자, 우선 법조인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언론 매체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자기의 법과 원칙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작년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듯이 순수한 그 법과 원칙의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소는 사실 법조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다. 그런데 그 결심 공판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위증을 한 김진성 씨한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는 등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피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성 씨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12번이나 말한 내용은 검찰이 다 빼고 짜깁기 했다.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30분짜리 전문을 실은 박균택 TV, 박균택 의원 변호사입니다. 대정동 변호사죠. 이 사람에 올라있는 그 30분짜리 이제 자기와 김진성 씨 간의 육성,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자, 직접 판단해 보시라 시청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른바 약간의 자신감을 보이는 듯한 이랬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판사한테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 어떤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김진성 씨가 처음부터 위증을 시인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위증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 초죠. 2023년 초에 검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을 때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위증은 없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로 2023년 3월에 김진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거든요. 왜 뭐 이 사람 꼭 구속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재청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청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김진성 씨를 검찰이 조사했는데 김진성 씨가 이제 드디어 시인을 한 겁니다.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서 위증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시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회유가 있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위증을 인정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한번 청구가 되고 나서
위증을 인정했다. 그럼 그 중간에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가 하면 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는 그 두 번째 검찰 조사 내지는 그 이후의 법정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아니 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시인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거 믿을만한데?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인하다가 뭐 검찰이 계속 추궁하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재명 대표 측은 바로 그 부분.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 김진성 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김진성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검찰이 회유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법조인들도 뭐 좀 신중하긴 하지만 그 김진성 씨가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검찰의 회유냐 아니냐 하는 걸 판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그동안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시 변호인이 김진성 씨한테 텔레그램을 보내고 여기 보면 증언 하루 전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연습이죠. 이래서 자꾸 주도 면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검찰이 재판에 가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서에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판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치밀하게 위증 연습까지 시켰다면 그러면 뭐 그 김진성 씨 진술 이제 위증을 했다는 그 두 번째의 진술 뭐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증을 한 김진성 씨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 쪽에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코멘트를 해달라 그러면 그냥 약간은 중립적. 그거 뭐 판사가 그걸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은 사적으로 좀 취재를 법조계에서 해보면 이거를 김진성 씨 본인이 명확하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30분 육성 뭐 그거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초점을 두고 있는 쪽과 검찰이 초점을 두고 있는 쪽이 서로 다르죠,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30분 9월 9일에 전체를 다 들어봤으니까 본인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김진성 씨의 진술 번복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게 지금 또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앞으로 꽤 많이 남았습니다. 50일 정도 남았죠. 이제 1심 선고까지. 그때까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제 아마 문제제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재판 거래 뭐 가능성도 없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또 제가 10월 탄핵서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판사 쪽에 법원 쪽을 상대로 한 뭐 이런저런 뭐 움직임 같은 거 그건 현재 뭐 드러난 건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을 탄핵하고 어찌됐든 11월 본인의 위기가 오기 전에 윤 대통령을 흔드는 문제. 그게 이제 당장 내일이군요. 내일 그 촛불 행동이라는 데가 광화문에서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이 시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매주 지금 토요일 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어게인 박근혜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불씨가 하나 던져지면 확 옮겨 붙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여권에서 제가 그래서 여권이 이걸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권은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이거 하나 제대로 조정을 못하고 계속 확산 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단히 걱정스러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여권이 이렇게 되면 자체 붕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유무죄를 가르는 새로운 그 어떤 열쇠가 하나 던져졌다. 이재명 대표 측에 의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의 견해와 그 법조계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